한 9월에 한 60%까지 주식 비중을 늘려가지고 저는 4분기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저는 70, 80%까지 주식 비중을 좀 늘려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금융시장 동향하고 9월에 발표될 주요 경제 변수 요약해 드리고요. 금융시장 같이 전망해보고 여기에 따라 우리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투자 동행반에서 여러분한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주식시장 동향인데요. 8월 한 달은 정말 그 변동성이 컸죠. 7월 말 들어가지고 주가 지수가 8월 들어서 하락이 시작했고요. 특히 8월 5일 날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뭐 코스피가 하루에 9%가량 떨어졌고 코스닥은 12% 떨어졌습니다. 다른 나라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뭐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 그 다음에 엔캐리드 트레이드 청산, 중동 사태 이런 거 세 가지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8월 5일 주가가 급락했었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다소 완화되면서 주가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미국의 주가는 좀 탄력적입니다. S&P 500은 이게 7월 말을 100이라고 했을 때요. 93.9까지 떨어졌다가 8월 27일자인데요. 101.9로 그 수준 회복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회복했고요. 우리 코스피는 100에서 88까지 떨어졌다가 97, 아직도 그 수준 회복 못했고요. 코스닥도 뭐 95로 7월 말 수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주가도 아직 회복 못했습니다. 대만 주가는 거의 회복했고요. 이번에 그 중국 주가는 미국 주가에 세계 글로벌 경제 시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주가 중심으로 회복을 보였다. 미국 주가가 탄력적이었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금리인데요.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채 3년, 국고채 10년, 1년 수익률인데요. 다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시장 금리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국고채 3년 수익률이 2.9%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기준금리 2.5% 인하를 기대한 겁니다. 그러나 27일 보면은 특히 금리 중에서 장기금리, 국고채 10년 수익률이 좀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역전됐었는데요. 27일은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은 보통 코스피에 1개월 정도 선행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이게 8월 중순, 하순 가면서 정상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9월 이후 주가 상승을 예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금리가 하락하다가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요. 단기 금리는 아직도 하락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8월 말에서 다시 정상화됐다는 게 금융시장에 특히 주가 전망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환율인데요. 미 달러 지수가 급락했죠. 달러 지수가 한 106까지 갔다가요. 100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달러 지수가 급락한 거는 미국이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가 되니까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요. 달러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이 달러가 100 근처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언제 수준이냐면은 작년 7월 이후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달러 지수인데요. 달러 지수가 하락하니까 우리 환율도 한때 1380원까지 갔다가 133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8월 금융시장을 간단히 요약드렸습니다만 9월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주요 경제 변수를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9월 1일 날 우리 통계청에서 소비자 물가를 발표해요. 그런데 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뭐 여러 데이터 가지고 전망을 해놨습니다만 8, 9월 가면 물가 상승률이 안정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만 제가 전망해 보더라도 8월 소비자 물가가 9월 2일 발표되는데요. 한 2% 초반, 구체적으로 한 2.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은 1.9%, 하는 목표치 2%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10월에는 한 1.6% 정도까지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낮아진다는 게 물가 상승 하락을 미리서 반영했습니다. 한국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인데요. 이제 물가가 2% 이하로 떨어지면은 뭐 금융 안정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수도권 집값 상승하고 가계부채 늘어나기 때문에 금융 안정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물가가 2% 이하로 떨어지면은 한국은행이 아마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는 이런 물가 상승률 하락을 반영해 가지고 미리서 떨어졌습니다만은 10월에 물가 상승률의 예상대로 1.9%, 1.6%까지 떨어진다면은 그렇게 되면 아마 국고채 3년 수익률이 지금 2.9%입니다만은 한 2.5% 안팎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10월까지 좀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채권은 단기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아주 그 단기 투자도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12월 가서 물가 상승률이 다시 뭐 10월을 저점으로 약간 뭐 2% 이하입니다.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금리도 잠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채권 투자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하라고 저축이 투자보다 많고 돈이 남아들면서 또 은행이 채권 사면서 금리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아마 4분기에는 채권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9월 5일 날 OECD가 각국의 선행지수를 발표하죠. 7월 거는 발표를 안 해버렸었어요. 아마 휴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날 7, 8월 거를 발표하는데요. 그런데 뭐 주가도 하락했고 장단기 금리차도 역전돼가지고 아마 7, 8월 선행지수는 증가세가 둔화됐거나 감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OECD 선행지수를 보고 여러분한테 주식 비중 늘려라, 줄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OECD 선행지수가 작년 2월을 저점으로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아마 7, 8월 걸 9월 5일 날 발표되는데 정체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망해 보면은 9월 이후로 다시 연말까지 꾸준히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 보면은 최근에 이 선행지수 축을 따라가지고 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요. 선행지수 증가세 둔화를 우리 코스피가 미리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9월, 12월까지는 이게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9월 6일 날 금요일이죠. 발표되는 미국의 8월 고용 동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미국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업률도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실업률이 작년 4월에 3.4%였어요. 근데 올 7월에 4.3%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9월 6일 날 발표될 8월 고용에서 고용 증가세가 아마 10만 명 안팎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률도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뭐 주가, 뭐 금융시장에 조금 그 충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실업률이 제가 축을 거꾸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실업률 여기서 그림에서 이걸 이렇게 그림에서 이게 떨어졌을 때 축을 거꾸로 그려가지고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당연히 뭐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기업 이익 매출액 줄어들어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계는 실업률이 줄어드니까 어떻습니까? 소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뭐 경제 성장을 떨어지고 물가 상승 떨어지니까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9월 들어서 미 국채 수익률이 4% 안팎에서 3.8%한테 이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국채 수익률 하락은 실업률 증가를 미리서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실업률이 증가하면 또 금리는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실업률과 주가 관계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업률하고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41입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대체로 과거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요. 최근에는 실업률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주가는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가 좀 시장 경제를 잘못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AI 혁명 기대로 주가가 너무 가대평가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명목 GDP, 산업 생산, 고용,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이런 거로 평가했을 때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근데 실업률로 평가할 때도 여전히 그 주가가 가대평가돼 있습니다. 물론 가대평가됐다고 주가가 바로 하락하지는 않죠. 가대평가 정도가 더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뭐 금리 인하 기대로 주가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뿐만 아니라 기업이익, 그 다음에 경기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실업률이에요. 앞으로 저 미국 뭐 시장금리 떨어지고 기준금리 인하할 텐데요. 그런데 실업률 상승폭이 그것보다 더 크다면은 주가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 주가가 오르다가 최근 정체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금리 인하로 지금 많이 올랐는데요. 실업률 상승, 경기 둔화를 미국 주가도 좀 경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이 올랐을 때 미국 경기가 나쁘니까 미국 금리가 떨어지니까 미국하고 다른 나라로 금리 차가 축소되겠죠.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 달러 지수가 떨어져요. 그런데 실업률이 한 4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상관계수가 0.56이면 약간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실업률이 떨어지고 달러 지수가 약세를 보이죠. 그래서 앞으로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면 달러 지수도 계속 하락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될 우리가 실업률 통계를 보면은 미국 금리도 그 다음에 주가도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까지도 전망해 볼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미국 실업률이 지금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금리도 중기적으로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가도 조정을 보이고 달러 지수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동안 미국 주식을 정말 많이 투자했죠. 작년에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해외 주식 투자하는 비중 보니까요. 미국 비중 63%나 됩니다. 중국 비중 1.8%, 일본 비중 한 3%, 미국 비중이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런 거 실업률 통계를 보면은 과연 미국 비중을 그렇게 높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고요. 그리고 달러 지수가 하락할 때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나라나 이머징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올랐어요. 그래서 국가별 자산 배분을 이 실업률 통계 보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시간으로 9월 17일, 18일 미국의 FOMC가 열리죠. 이 FOMC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여기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데 얼마나 인하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금리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얼마나 인하하느냐 그거는 앞으로 발표될 물가 상승률, 특히 9월 앞서 말씀드립니다. 고용 통계 이걸 보고 금리를 인하할 거예요. 그래서 파월 연준의장이 잭슨 미팅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는 세 가지다. 앞으로 나오는 경제 데이터, 특히 물가하고 고용 데이터겠죠. 그 다음에 이번 FOMC에서는 6월에 했던 경제 전망을 수정합니다. 아마 경제 성장률 낮출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을 낮출 것 같고요. 그리고 점도표도 낮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동 사태 같은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와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하겠다. 연준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9월 고용 지표가 결정할 텐데요. 뭐 제가 미국의 적정금리 소위가 테일러 준칙으로 추정해 보면은 현재 4.2%가 나오고요. 내년 상반기 가서는 급락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추정하는 이거 적정금리 보고 뭐 9월 FOMC에서 0.25%포인트가 아닌 0.50%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FOMC에서도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4분기에는 저는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OECD 한국 선행지수하고 우리 코스피 관계 말씀드렸는데요. OECD 선행지수가 7, 8월에는 좀 주춤거리다가 9월, 12월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수출 증가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4분기에는 9월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초중순까지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4분기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9월에는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평균 개념인데요. 한 9월에 한 60%까지 주식 비중을 늘려가지고 저는 4분기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저는 70, 80%까지 주식 비중을 좀 늘려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월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지니까 금리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채권 가격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런데 11월, 12월 가서는 물가 상승이 2% 미치지만은 10월보다는 좀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금리는 4분기에는 조금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4분기에는 채권 투자해가지고 시세 차익은 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자산 배분 차원에서 20%를 제시했습니다만은 채권은 이것보다 좀 더 낮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체 자산이라는 것은 금 같은 거, 그 다음에 국제 유가, 원자재 건데요. 우리 코스피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선행합니다. 4분기에 우리 코스피가 오른다면은 국제 유가도 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자재도 좀 투자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달러 지수가 계속 하락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 지수가 하락하면 금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이나 원자재 같은 거 한 10% 정도 보유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 현금은 좀 보유하고 계셔야 되죠. 현금 자체보다는 CMA나 MMF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금융 상품으로 한 10% 정도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한테 9월 2일 날 투자 동행 방에서 아주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같이 하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개괄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2일 날 투자 동행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